2025년 미국 몬태나 캠핑장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지금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610kg의 야생 그리즐리 곰 앞에 단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가 홀로 서 있었고 양측 모두 줄도 명령도 없이 대치했다고 합니다. 약 7분 후 현장에 있던 전원이 말을 잃었다고 전해졌습니다. CNN은 이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으며 유엔은 사상 초유의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수천 년 전통이 담긴 독특한 방식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임스 클라인입니다. 옐로스톤에서 곰만 쫓다 인생 절반을 써버린 야생 전문가죠. 그런 제 머릿속을 지금도 떠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 2시 14분. 무전기에서 짧고 날카로운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그리즐리 출현, 캠핑존 비사. 피해자 발생. 잠결에 몸을 일으켰지만 제 심장은 이미 경보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찢긴 천 조각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운동화 하나가 나무 뿌리에 걸려 있었고 캠프파이어 제 위엔 곰 발자국이 선명했죠. 그 발자국 옆에 어린이 색칠 공부책이 피에 젖어 펼쳐져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마취총 9발을 쐈습니다. 고아포스를 3번 교체했고 강철 덫 2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심지어 헬기까지 2대 투입했어요. 진정시키는데 무려 2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늦었어요. 7살 여자아이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구조됐습니다. 들것 위에서 울지도 않고 눈을 꾹 감은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곰소리만 들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 사건 이후 제 모든 확신이 흔들렸어요. 내 경험이 진짜 도움이 됐나? 그 질문이 매일 밤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워싱턴 본청에서 이상한 공문이 날아왔어요. 한국 진돗개를 활용한 그리즐리 대응 훈련 참여 요청. 진돗개요? 곰을 상대로 개를? 회의실에 그 문서를 공유했을 때 동료들 전부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시아 쪽은 아직도 감정에 의존하나 봐. 톰 리처드슨 과장이 거친 목소리로 비웃었죠.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였어요. 데이터로 움직이는 시대에 무슨 개 타령이야.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진돗개, 감정교류. 그 말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미팅날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연박. 한국팀의 총책임자였어요. 말끔한 정장에 흔들림 없는 눈빛, 영어는 저보다 나았고 말투는 기자처럼 정확했습니다. 저희는 제압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죠. 설득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톤이 섞였죠. 설득한다고요? 야생 그리즐리를? 수연 교관이 조용히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어느 초소 근처였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멧돼지 무리 앞에서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15분 뒤 멧돼지들이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 개는 아무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상황을 읽고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수연 교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개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판단한 거죠. 그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십 번 봤던 마취 도구보다 수연 교관의 눈빛과 그 개의 움직임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편집된 영상일 수도 있어. 한국식 연출일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2시마다 그 아이의 떨리는 입술과 함께 진돗개의 눈빛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훈련 이틀 전 또 그 악몽이 찾아왔어요. 3년 전 그 7살 소녀가 병원 침대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를 못 구해줬어요? 눈을 감는 순간 텐트 안곰 발자국이 떠올라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이제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깼습니다. 이번에 투입될 곰은 더 위험했습니다. 브루투스. 수컷 그리즐리였어요. 몸무게 610kg, 서 있으면 2m 10cm가 넘는 거대한 놈이었죠. 미국 국립공원청 통계에 따르면
브루투스급 대형 그리즐리의 공격 치사율은 87%에 달합니다. 더 끔찍한 건 그놈의 과거였어요. 석 달 전 밀렵꾼의 덫에 새끼를 잃었습니다. 새끼가 덫에 걸려 울부짖는 소리를 사흘 동안 들었다고 해요. 그 후로 브루투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간을 보면 무조건 공격했거든요. 이미 등산객 6명을 다치게 했죠. 마지막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그 곰의 눈에는 복수심밖에 없었어요. 생존자의 증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뮬레이션 당일 아침,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또 다른 아이가 다친다면?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 브루투스가 강철 컨테이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서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브루투스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새끼를 잃은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첫 번째 시도는 마취총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루투스는 총성을 듣자마자 번개처럼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학습 능력까지 있는 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포스였어요. 물줄기를 맞은 브루투스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앞발로 땅을 내리치며 위협했어요. 쿵쿵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 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강철 덫이었습니다. 브루투스는 덫을 발견하자마자 앞발로 박살을 냈어요. $4,000짜리 장비가 한순간에 고철덩어리가 됐습니다.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실패구나. 내 기술로는 안 되는 거야.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이클 리 현장 지휘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군인답게 단호했지만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였어요. 제임스, 이건 우리 능력 밖이야. 민간인 대피령을 내려야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연 교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이해할 때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국팀 전체가 수백 번 훈련으로 다져진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대적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팀이 나서자 현장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요원이 펄쩍 뛰었어요. 미쳤어. 저 작은 개로 뭘 하겠다는 거야? 톰 과장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군인 특유의 직설적인 어조였지만 눈빛은 의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동물학대야. 지금 당장 중단해. 수연 교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의학적 안전성 검토와 동물보호 승인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장은 술렁였어요. 하지만 수연 교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멀리 안전 펜스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한 듯한 확신이었어요. 톰이 그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드디어 진돗개 서리가 등장했습니다. 첫인상은 실망스러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키는 50cm, 몸무게는 20kg 정도였습니다. 목덜미에 회색빛 털이 섞인 하얀 암컷이었어요.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 자란 토종 군견이라고 했습니다. 브루투스와 비교하면 정말 참새와 독수리 같았죠. 하지만 서리의 걸음걸이는 달랐어요. 발끝까지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용사의 행진 같았어요. 땅을 딛는 소리조차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리의 눈동자는 깊은 흑단 같았습니다. 날카롭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깊이가 있었어요. 그 시선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브루투스의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자 서리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에 분자 하나하나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5초 정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 장 동물행동학 박사가 흥분해서 손가락 끝까지 떨렸습니다. 학자 특유의 놀라움과 이성적 분석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건 훈련받은 반응이 아니야. 완전히 자발적인 판단이야.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 수연 교관과 한국팀 교관들이 서로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의 신호 같았어요. 그 순간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연 교관이 서리의 목줄을 풀었어요. 딸깍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어요. 서리는 브루투스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사명감이 물결치듯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지휘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에 억누른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제임스, 저게가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다만 목덜미가 소름 돋을 뿐이었습니다. 브루투스가 서리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곰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서리를 내려다봤어요. 크기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마치 산과 조약돌 같았죠. 현장이 순식간에 무덤처럼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브루투스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처럼 울려 퍼졌어요. 서리를 향한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 차분하게 앉아서 브루투스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말이죠. 마치 나는 여기 있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초가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온 세상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수연 교관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는 건 작은 개가 아니에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에 전율이 흘렀어요. 무언가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브루투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충혈됐던 눈동자가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마치 깊은 기억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브루투스가 멈칫했어요. 서리의 고요한 시선과 마주치더니 거대한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한 발, 두 발씩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마이클 지휘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휘관답게 침착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숨길 수 없었어요. 내가 20년간 배워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야. 톰 과장이 짧게 내뱉었습니다. 군인다운 솔직함이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이제 공포가 아닙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로버트 장 박사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학자 특유의 호기심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미세하게 떨리며 말했어요. 저건 집에도 복종도 아니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소통이야. 이론을 뒤집는 현상이야. 서리가 브루투스의 상처받은 마음을 읽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새끼를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브루투스가 천천히 앉았어요. 서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거대한 몸을 낮춘 겁니다. 두 생명체가 조용히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그 어린 소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저씨, 이제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방법.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었던 겁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루투스의 눈동자 색깔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핏빛 같던 붉은빛이 사라지고 깊은 갈색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완전히 멈췄어요. 야생동물의 눈빛 변화를 20회간 봐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노에서 슬픔으로, 슬픔에서 평온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브루투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아득한 과거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새끼와 함께 뛰놀던 그 평화로운 시절을 말이죠. 그 순간 브루투스의 거대한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깨가 살짝 처져내렸어요. 부성애가 분노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수연 교관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서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우리 방식으로 훈련받았어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죠. 서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브루투스의 상처받은 마음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 시선에는 천년 한민족의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난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연민과 이해가 물결쳤습니다. 로버트 장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게는 브루투스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읽고 있어. 서구 동물행동학으론 설명이 안 돼.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수연 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리도 전쟁을 겪었거든요.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곳에서 우리 군인들과 함께 평화를 지켜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리도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루투스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브루투스가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물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끼익 하는 브레이크 소리가 산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브루투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평온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가슴을 졸였어요. 톰 과장과 마이클 지휘관이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변수까지. 수연 교관과 한국팀이 다시 조용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수백 번 훈련으로 다져진 팀워크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흘렀습니다. 트럭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한 번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서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트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잠시 평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거든요. 훈련 감시용 헬기였는데 로터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컸어요.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삐걱거리며 현장을 훑었습니다. 눈부신 백색광이 브루투스를 정면으로 강타했어요. 브루투스가 번개에 맞은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몸이 전율하듯 떨렸어요. 눈에 다시 선명한 핏빛이 되살아났습니다. 헬기 소리가 그 끔찍한 기억을 되살린 거예요. 새끼가 죽던 날, 구조 헬기 소리와 함께 들렸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겹쳐서 들려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어요. 서리도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주변을 예리하게 살폈어요. 하지만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브루투스가 극도로 혼란스러워했어요. 평온했던 마음이 다시 어둠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짓밟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브루투스가 서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앞발을 위협적으로 들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톰 과장이 군인다운 단호함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번졌어요. 마취총 준비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지만 수연 교관이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동안 해온 방식을 믿어보세요. 그 말과 함께 수연 교관이 손끝으로 서리를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죠?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리는 브루투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눈을 감은 거예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브루투스의 발톱이 내려와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서리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브루투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들어올렸던 거대한 앞발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리의 완전한 신뢰에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어요. 10초가 지났어요. 20초가 지났어요. 브루투스는 여전히 서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헬기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치라이트도 다른 곳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브루투스의 거친 숨소리도 점차 고요해졌습니다. 수연 교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간 믿어온 힘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의 힘이죠. 서리의 평온함이 파문처럼 전염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브루투스를 다시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신뢰와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브루투스의 눈동자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외감이 깃든 빛이었어요. 존경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루투스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거예요. 610kg의 거대한 곰이 20kg의 진돗개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이런 광경은 그 누구도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야생의 최강 포식자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브루투스는 서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당신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브루투스에게 한 번 정중히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브루투스가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던 그 맹수가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물러간 거예요.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성당처럼 고요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방금 목격한 기적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저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어요. 마이클 지휘관이 헬멧을 벗으며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베트남 전쟁부터 시작해서 25년간 군복무를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야. 톰 과장은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거칠지 않았어요. 군인다운 솔직함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로버트 장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학자 특유의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걸 감추지도 않으며 말했어요. 이건 즉시 하버드 연구소에 보고해야 해. 동물행동학계가 완전히 뒤바뀔 거야. 노벨상감 발견이야.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서리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 겸손함이 더욱 경이로웠어요. 수연교관이 서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서리야. 내가 보여준 건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지혜였어. 조상들이 물려준 마음의 힘이었어. 수연교관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서리에게 경의를 표했어요. 그 모습에서 한국인 특유의 겸손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촬영팀이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그들조차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 그 7살 소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내가 진짜 해답을 찾았구나. 이틀 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이 속보로 내보낸 제목이었어요. 한국 진돗개, 미국 그리즐리를 평화적으로 제압. 서구 과학 상식을 뒤엎은 동양의 신비. 일주일 후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마이클 지휘관이 전화를 받더니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명령이야. 한국군 군견 훈련 프로그램을 즉시 도입하라고 해. 이건 공식 정책 변경이야. BBC에서도 긴급 취재진을 파견했어요. 한국의 진돗개, 세계 동물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3부작 다큐멘터리 제작이 확정됐습니다. 톰 과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군인다운 솔직함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그들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뭔가가 있어. 그는 즉시 한국 방식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독일 연방경찰이 한국 진돗개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국립수의과대학에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했어요. 영국 왕실 근위대가 한국팀 초청 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에서도 극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그 특별한 훈련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고 정보기관이 한국에게 가르침을 청한 겁니다. 석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UN 평화유지군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식 동물 교감 훈련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한다. 서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분쟁 지역 평화 활동의 모델이 된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에 준 큰 선물. 과학을 넘어선 마음의 힘. 로버트 장 박사는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제임스, 내가 40년간 연구해온 모든 이론이 무너졌어. 하지만 더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어. 한국에는 서구 과학이 놓친 인류 최고의 지혜가 있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연교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어요. 스탠포드에서는 한국식 동물교감학과를 신설했습니다. MIT에서 서리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땅덩어리는 작지만 정신의 크기는 태평양 같은 나라예요. 물질 문명이 아닌 정신 문명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마이클 지휘관은 한국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했어요. 이제 우리 시대가 끝났어.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야. 이게 미래야. 수연 교관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신과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 하버드, 옥스퍼드까지 모든 곳에서 그녀를 부르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서리를 생각합니다. 그 작은 개가 보여준 한국의 마음을 말이에요. 브루투스조차 감동시킨 그 5000년 역사의 지혜를요. 3년 전 그 7살 소녀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 그 아이는 개도 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한국 개는 정말 마법을 쓰나 봐요.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바로 그때 서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이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코를 살짝 핥아주었어요. 소녀가 천사처럼 웃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힘이야. 이제 내가 알게 됐어. 기술만으론 안 되는 거였어. 기술과 마음, 둘을 모두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 아이가 더욱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이 온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길이라는 것도요. 뉴욕타임스에서 기록 중이던 취재진이 카메라를 내려놓던 순간이 생각나요. 그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요. 저녁 노을이 지던 그날, 서리는 나무 아래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온 세계를 감동시킨 후에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서리의 하얀 털 사이로 제 실루엣이 겹쳐졌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강한 것은 가장 부드러운 것이라는 한국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전 인류에게 전한 영원한 메시지였어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것, 그것은 한국의 마음이었습니다.